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게 되면서 자, 이번 주 월요일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가의 분석은 조금 달라요.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물론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준의 공격적인 어떤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자, 어려움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4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도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들을 대부분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죠. 자, 개인들의 이제 물량을 받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떠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임원들이 또 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대체적으로 기업에게 호재성 재료를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양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실적이 뭐 나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는데, 이 넷플릭스의 위기감. 자,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나빠진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은 보통 이제 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 이번 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어떤 분석가들 이야기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기대할 것들이 조금 많다는 얘기죠. 즉,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지만 않았다라면 이번 주에 충분히 상승 반전을 크게 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실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그 대형 기술주 기업주들의 이런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지금 26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28일까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팩트셋 네,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의 기업들이 약 20%가량으로 이 중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자,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의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20% 정도밖에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실적 발표는 앞으로 예상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도 이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가율, 이 주당 이제 순이익의 이익의 증가율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제 6.6%에서 이제 4.7%로 상향 조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이제 지난 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의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은 그러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대형 기술주들, 이 빅테크 기업들의 EPS 증가율 예상치가 8.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 살짝 높은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기술주들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되겠죠. 지금 시장에는 재료가
문제가 러시아 쪽 그리고 이 금리 이쪽 두 가지 부분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쪽은 이제 워낙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비한 연준의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연준 쪽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5월하고 6월 연달아서 지금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초 5월 3일, 4일 이렇게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5월에는 0.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월에서도 연준이 0.5%를 인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3개월 만에 1.75 이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올린 것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지금 7월까지 이제 FOMC가 진행되는데 무려 미국의 금리가 2%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 센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데, 앞당겨서 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이제 저 뒤에서 금리 인상할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잡는 것이 유리하다. 즉, 먼저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완급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은 일단 5월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0.5% 무조건 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또 같이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는 수준에서 이제 양적 긴축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압박이 좀 세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로레타가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CNBC와 인터뷰에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법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들 있지 않을까. 근데 뭐 0.5% 올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0.5를 인상해라, 뭐 0.75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시장의 어떤 빠른 금리 인상이 약간의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기의 동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경기 위축이 오히려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적 긴축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돼버리게 된다면 나스닥 쪽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도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요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2%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건 뭐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식의 어떤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경제지표까지 이번 주에 대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내구재 주문이 일단은 월요일날 바로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바로 발표가 됩니다. 26일이고요. 이때 보면 이제 핵심 내구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먼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내구재 주문 전체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6일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데다가 내구재 주문까지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화요일날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포인트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목요일날 또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목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전 GDP가 나오는데,
근데 이 GDP 증가율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GDP 성장률이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이제 대폭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18만 건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용 쪽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을 또 만들어주는 모습이라서 요것도 또 나쁘다고 네 봐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이것들도 지금 보시면은요. 소득과 이제 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양상인데 지출이 조금 늘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어떤 또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 실적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것은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구재 주문은 좋아졌다. 그래서 주 초중반에는 조금 강한 주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을 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소득, 지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네,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악재를 맞을 건 다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쉽게 자금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그런 장세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또 받아서 올려놓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다시 때려서 내려놓고 이런 형태로 또 박스권 흐름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말 윈도 드레싱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은 변수가 좀 많겠죠. 네, 거래량이 좀 적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일단 네, 얻어맞고 시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점 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좀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4주 연속 외국인 순매도 1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게 팔아먹었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지금 4주 동안에 얼마나 팔아먹었냐면 무지하게 팔아먹었네요. 지금 4천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요.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4천억을 팔아먹은 거고요. 4주 연속 팔아먹은 게 3조 원이 넘었네요. 그 다음에 기관도 1조 원을 팔아먹었고요. 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조 이상 순매수를 해서 받아주게 된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만 4천억, 그 다음에 최근 4주 동안 3조 원을 팔아먹었다. 무지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 있는 거 쪽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다 토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동안 공매도를 쳐놓은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그 시총이 400조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더 내려야 한다, 뭐 5만원 가야 된다, 4만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거기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지금 27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6만원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5만원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요, 코스피 지수는 2400, 2500 그 밑으로도 하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다 봐야 되잖아요. 이제 지수 폭락의 그런 포인트라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들을 계속 받쳐주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때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이에요. 7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임원들이 주식 매입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임원 21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다 합쳐가지고요, 38억 6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즉 38억 정도를 매수한 건데, 자, 이 정도면은 네, 임원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아니면 임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우리라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 임원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이런 쪽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로 많이 작용이 되긴 하죠.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요,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도 3월경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런 그 자사주 매입이 좀 있었어요.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도 이제 비슷했죠. 현대차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제법 많이 상승하면서 이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봤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주가가 좀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다. 지금 좀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임원들의 매수가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데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나면 또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가격을 싸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이제 이런 임원들의 매수와 함께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종목이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수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예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매수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의 순 매수는 다른 시점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연속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매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삼성전자 다 홀랑홀랑 팔아먹을 건데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오히려 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다 끌려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돌아서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한번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막 지금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또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조금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임원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건수도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사실 만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은 위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난 상태였는데 이게 되게 좀 변동폭이 좀 컸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7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0.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이제 철수한다 뭐 그런 얘기 있어서 러시아 쪽 가입자가 70만 명 정도 됐대요. 이제 그쪽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50만 명 정도는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250만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250만 명 늘어날 거 생각했는데 200만 명 늘어났다. 그랬으면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250만 명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25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00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한 450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주가에 실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폭락이 일어나게 됐죠. 뭐 한 이틀여 만에 40% 정도 까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1년도 안 됐죠. 작년 11월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지금 넷플릭스에 작년 말부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이거 뭐 공포스러운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뭐 콘텐츠고 나발이고 다 그지 같은 상황이 좀 될 것 같다. 다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도 같기는 한데 증권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위기가 국내 콘텐츠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OTT 관련한 부분에서는 경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어떻게든 네, 회복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이 그나마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에서 본다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별화된 성장세가 나왔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역대급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6개의 TV 시즌, 6개의 TV 시즌 중에서 3개가 비영어권이었고, 그 3개 중에서도 2개가 한국 콘텐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한국 콘텐츠 시장이 오히려 투자금을 더 늘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올해 1조 원 정도를 이제 한국 콘텐츠 시장에다가 넷플릭스가 투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중이 5%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콘텐츠의 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복에 대한 그런 모색을 꾀하게 된다라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쪽, 즉 우리나라 같은 쪽에 투자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더 줄일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늘어나는 예산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흥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오히려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점은 그다지 썩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로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되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콘텐츠가 이제 뭐 집에서 쳐다보는 OTT 이쪽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조금 느긋하게 이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모습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튀어오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지금은 넷플릭스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한국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네요.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경제지표가 초반에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증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임원들의 매수가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임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공격적인 포인트보다는 관망이 유리하겠지만 자사주 매입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당분간 또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위기감은 콘텐츠에게 기회가 된다. 넷플릭스 자체의 실적은 줄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예산을 감축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밀착해서 이제 한국 콘텐츠를 밀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심리를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분위기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표로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살아남는 게 급선무 아니겠는가? 시장은 늘 당신의 쌈짓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시장은 늘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살아남는 거, 다 안 뺏기는 거, 절대로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자,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집단,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 상태, 지금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로서 찾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동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살아남는 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변동성 좀 노출될 수 있겠지만 잘 살아남으시고 좋은 종목들 꼭
포트폴리오에 담으셔가지고 시장이 반등할 때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성과들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